그렇다면 이러한 치유농업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운영에 대한 평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은 그 모델과 대상을 살펴보면은요, 치유 대상이 먼저 있습니다. 치유 대상이 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인자는 원예가 될 수도 있고 농장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요소들이 치유인자가 되고요. 치유 방법은 원예로 치유할 것인지 아니면 농장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뭐 동물 매개 치료를 할 것인지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용해서 치유 효과를 보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코드마다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치유농업의 서비스 과정을 살펴보면요. 서비스 요청이 먼저 들어옵니다. 만약에 내 농장에 이러한 대상들을 그 농장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 농장이 가지고 있는 과제 그리고 요청이 들어왔을 당시의 예산 등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내 농장에서 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면 제일 좋을지 그리고 탐색을 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지향해 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상자들마다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서비스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활동 기준도 제시를 하고 도구 개발까지. 이렇게 서비스가 설계가 되면은 직접적으로 제공 또는 이용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과 보호 장비를 마련을 하고 효과 검증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는 만족도 평가. 이용한 고객의 만족도, 서비스의 질,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안전성이라든가 편의성 이렇게 치유농업 서비스 과정은 이렇게 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 그 중간에 치유농업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을 운영하는 관리자는 기본 역량과 세부 역량으로 나누어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 역량으로는 공동체 역량 그리고 내가 이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자아 성찰 대상자 분석하고 치유적 접근이 필요한 자아 성찰까지 세부적인 역량으로 보면은 관리자는 작업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그룹 상담사의 역할 그 다음에 대인관계와 대외관계에 대한 네트워킹 유지 그 다음에 집단 관리 능력까지 이렇게 다양한 역량들을 볼 수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양한 역량의 내용들은 표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다 펼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치유농업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유농업사들은 이러한 기본 역량과 세부 역량들을 다 갖추고 활동을 해야지만이 실패 없이 성공적인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절차인데요. 오늘 농촌진흥청이나 자료들이 다 나와 있지만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일단은 내 농장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하는 대상자를 분석을 하고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프로그램명을 작성을 하고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자원 활용 정도와 체험 모듈 균형도 등 그러니까 분석하고 조정해야 되는 그러한 자원 활용 정도와 체험 모듈 균형도가 적절한지 자원 활용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체험은 거기에 따라 자원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둘 사이의 균형이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치유 문제와 관련된 체험을
특정 부분, 내가 특정 부분 치유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살피는 거.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문제의 기반을 두고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보충하는 부분.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진행자가 저도 이렇게 앞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표정들이라든가 말, 그리고 돌발적인 질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리 연습을 해보는 그런 과정. 그리고 대상자의 특징 및 수준에 따라서 중간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 조정. 앞에서 치유농업 전문 인력의 역량 중에서 한 가지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혹시라도 운영 중에 변경 가능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듯이 대상자의 특징하고 수준에 맞게 또 내용을 중간에 조절하거나 처음부터 그 대상자에 적정하게 내용을 구성을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완성 및 개요 작성. 프로그램이 완성이 이렇게 되죠. 8가지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나면은 실행하고 평가까지. 이렇게가 프로그램의 이용 절차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대상자라든가 목적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적용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 맞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대상에 따라서는 대상은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잠재적인 일반인과 함께 잠재적인 환자까지.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대상으로 운영할 때와 그리고 치료적인 부분 운영할 때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느냐, 치료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되고요. 목적에 따라서는 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치유가 중심인지, 치유는 말 그대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치매 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목적이 치유가 목적인지 아니면 고용 중심. 예를 들어서 이 치유농장도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약간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치유농장의 대상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치유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이 치유농장에 고용을 해서 노동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는 고용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중심. 정규 학교 학생이나 학습장애 및 사회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과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 예를 들어서 청소년 돌봄농장. 그런 식으로 이러한 치유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야 되고 목적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도 프로그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치유농장 같은 곳들이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공간적으로 당연히 아파트라든가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정원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도시농업, 도시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치유정원 속의 어떤 공간들, 그렇게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고요. 농촌에서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농업 프로그램 적용할 수가 있겠죠. 치유농장이라든가 뭐 숲체험, 동물칠, 매개치유 이런 것처럼, 그리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공간에서는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원예치료라든가 텃밭, 아이들에게 원예치료, 텃밭, 그다음에 옥상 정원 이런 것처럼 공간이 따라서 제약을 받을 수 있고요. 교정기관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적용은, 교정기관은 어디냐 하냐면은 소년원이나 교도소입니다. 교정기관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회복을 해야지만이, 만약에 사회에 나왔을 때 여기 이 공간 안에서 그냥 시간만
지체하다가 사회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분들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교정기관에 계시지만은 회복을 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는 또 다른 또 2차, 3차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교정기관에서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됩니다. 교정기관은 아예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딱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예 치료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유농업 이런 세미나나 심포지엄 이런 데 가보면은 교정기관에서 이 치유 프로그램을 받은 재소자들이 굉장히 효과가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니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물론 본인 자의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죄를 짓거나 해서 이렇게 교정기관에 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다 보니까 치유농장이나 외부로 나오기보다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병원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병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옥상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치유 정원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병원 환자들에게 원예 치료 프로그램, 재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 영역에 따라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원예 치료사나 치유농업사는 학교나 교정기관, 병원 등의 다양한 공간에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재료를 가지고 가서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은 농장주는 자신의 농장에서 직접 적합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유농업 프로그램 적용 4가지에 따른 적용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에 따라서, 두 번째로 목적에 따라서, 세 번째로 공간에 따라서, 네 번째로 활동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유농업의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공간이 없을 경우는, 공간이 외부 공간으로 못 나올 경우에는 치유농업사나 또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방문을 그 기관으로 방문하면 되지만, 나머지 공간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또는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공간들은 마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치유 카페 공간, 농장 공간, 산림, 정원, 그리고 해양 외에도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외부적인 조건은 어디든, 그리고 농촌 관광, 농촌 체험마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농촌 축제 현장, 그런 것들도 치유농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만, 그림에 있는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항상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유농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치유농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가장 많이 만들어진 곳이 치유농장입니다. 치유농장은 개인이 만드시는 곳도 많아요. 보시면 통영의 나폴리 농원 이런 데는, 편백숲 이런 데는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농장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데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시는 곳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들이 더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사업비를 받으면 아무래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치유농장은 그냥 개인이 이렇게 덥석 공간이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치유농장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회복을 위해서 농사일과 농촌 경관 등을 활용하는 모든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이 치유농장의 자원은 인적 자원, 그리고 농업 자원. 인적 자원은 농업 기반 인력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도 가능하고, 그리고 치유농업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농업적인 자원은 식물 자원, 동물 자원, 곤충 등이 있고, 자연경관 생태 자원,
인근의 자연 환경이라든가 인근의 경관, 생태까지도 다 활용하면 되고, 역사 문화적인 자원, 농장 인근의 역사 문화적인 자원. 경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우농장도 3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 3개의 농장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다든가 인근의 뭐 시장, 전통시장이나 야시장을 탐방한다든가 그런 것까지 다 엮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시설 자원도 농장에는 갖춰야 될 자원들이죠. 이러한 농장들의 치유농장들의 운영 유형에는 예방 중심형 치유농장, 예방은 주로 일반인들 대상이고요. 재활 중심은 사회적 약자고, 그리고 재활이 필요한 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중심형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치료가 필요한 대상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장의 자원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요. 치유농장은 주로 감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원,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제가 앞에서 왜 치유농장인가, 왜 치유농업인가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오감을 자극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동식물, 곤충, 뭐 농자재, 농촌 환경, 자연 경관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요소들, 그리고 연계 체험 자원. 그러니까 연계 체험은 농장주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기술, 뭐 프로그램 도구 이런 것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농장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 그리고 행동 자원. 보시면은 강의장이라든가 뭐 체험장, 관리인들, 자원봉사자들, 보조강사 이런 행동 자원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요소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고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하나하나 요소로 갖출 수 있도록 치유농장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유농장에 방문을 하면은 에코힐링은 뭐 에너지 힐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푸드 힐링, 에코힐링, 환경 힐링, 환경적인 부분에서 치유를 하고, 푸드 힐링은 먹는 걸로, 그리고 에너지 힐링, 운동 힐링,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힐링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원 요소가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농장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힐링, 환경적인 부분은 숲 체험을 한다던가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음이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걷기 체험, 천연 염색, 일출 일몰 체험, 별자리 체험, 계곡 물놀이 체험, 이렇게 에코힐링은 할 수 있고요. 운동 힐링, 직접적으로 손 근육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몸의 운동 기관들을 직접 훈련할 수 있는 운동 힐링 방법은 농작물을 수확한다던가, 그다음에 산나물 채집, 도토리 수확, 메뚜기 잡기, 비만 교실, 걷기, 승마. 이 프로그램은 제가 경주 힐링 마을에서 가져온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다른 농장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적절하게 농촌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힐링, 운동힐링이 넘어가서 힐링푸드, 좋은 음식이죠. 두부 만들기라던가 비빔밥, 발효식품 만들기, 도토리 묵체험, 팜파티, 꽃차, 추어탕, 농촌 자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힐링푸드들. 그리고 에너지 힐링으로는 호흡, 명상, 휴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물론 다른 농장과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어렵게 생각해서 거창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 자연, 내가 가지고 있는 농장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도토리 수확한다든지 산나물 채취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또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또 운동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계절별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우측에 그림에 보시면은 그냥 수반에 의자만 한 2개, 3개 정도 있으면서 여기서는 명상도 하고 휴식도 하고 또 음이온을 직접 흡수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여기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또랑이 하나 개울이 있죠. 거기에서 여름에는 아이들이 여기서 물놀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영천 같은 경우는 보면 한약재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한약재 부산물을 활용해서 족욕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무궁무진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내 농장에 어떻게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치유농업을 적용을 했으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왜 평가가 필요하냐? 평가는 치유 효과 때문에 평가가 필요한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중에 또는 종료 후에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예치료 프로그램,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따고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설문지를 먼저 드립니다. 설문지를 드려서 스마일 척도지라든지 뭐 우울 평가지라든지 그런 것들, 우울 척도 평가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드려서 사전에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먼저 평가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뒤에 똑같은 평가지를 드려서 작성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론 한 번의 체험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은 보통 원예치료나 치유농업 이런 프로그램들은 최소한 뭐 8회 이상, 왜냐하면 라포 형성이라고 해서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야지 대상자에 따라서는 바로 자기 마음을 터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 적용하시는 분이 있다 하면은 자기 마음을 숨기는 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치유 프로그램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데 자기 마음을 숨기면 신뢰를 얻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 프로그램은 뭐 8회 이상 다 회기로 가는 것이 대상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단회성 프로그램만으로는 단순 체험으로 그 순간적인 회복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평가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난 뒤에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을 했는지 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이유는 대상자의 기능이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초기에 계획했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합했는지, 그리고 제공된 프로그램의 효율성, 타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지,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을 위한 근거자료,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치유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개선은 치유농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되고요. 평가 내용은 첫 번째로 효과 평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단위 활동, 그 세부적인 그 단위 활동에 대한 수행 능력의 평가, 그리고 상황, 적절한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자원과 도구에 대한 평가.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제가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가위를 안 가지고 갔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러한 어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자원이라든가 도구의 평가도 중요하고요. 만족도 평가, 제일 중요하죠. 만족도, 얼마만큼 만족했는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효율성 증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나에게 내 자신, 우리 농장의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이 비용을 주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경제적인 효율성까지 같이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유로빌 그 체험 농장에 방문을 해서 식물을 관찰을 하고 커피 화분을 심어 오는데 3만 원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효과를
회복한 효과를 봤다 그러면 적절한데, 만약에 비용이 훨씬 높게 책정이 되는데 효과는 별로 없다 그러면 이 경제적 효율성이 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 6가지 정도의 평가 내용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평가 도구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체, 인지, 심리, 정서, 사회적인 기타 영역들 다 평가하는데 설문지를 통한다.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마일 척도지 하나 가지고 그래서 나는 매우 우울, 뭐 보통, 즐겁다, 매우 즐겁다. 이 중에 5가지 중에서 내가 처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는 좀 우울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니까 즐겁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유농업사나 운영자가 관찰,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관찰. 어떻게 보면 치유는 수치로 이렇게 뭐 몇 % 이상 기능이 증가되었다 아니면 몇 % 이상 우울이 감소되었다 이런 걸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주관적인 관찰도 중요한 평가 도구가 되겠죠. 그리고 뇌파, 심박수, 뭐 혈압, 체온, 맥박, 스트레스 지수, 코티졸이라고 해서 뭐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것들도 처음에 프로그램 운영 전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운영하고 나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의 내용과 평가의 도구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는 제가 준비한 4개의 파트의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도 지자체나 어떤 정부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들으시면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활용하기 쉽기 때문에, 아니면 이 부서들마다 전화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르다 보면은 치유 농장을 만들고 싶어도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경상북도에 치유농업 농장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을 거고요. 이 사업으로 경주시에 있는 3개의 치유농장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뭐 개별적인 농장에서 내가 내 사비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로 사업을 받으셔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근데 물론 이런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제약 조건들도 있다는 거,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목적은 치유농장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추진 방향은 농업 농촌의 전원생활, 체험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고 해소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유 대상은 모든 사람이죠. 건강한 삶을 유지를 위해서 농업 농촌을 통한 심신 안정, 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 뭐 학생, 주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그렇지만 전문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고요. 전문적인 치료 외에 그냥 단순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치유농장에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받으면 됩니다. 이 치유농장 육성사업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는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 치유농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신청 자격은 치유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하거나 또는 관력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관력 자격증은 치유농업사가 되겠죠. 그리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그리고 사업 내용은 농장을 만들거나 또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2023년 경상북도 치유농장 육성 사업입니다. 요거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까 도청에서 그리고 경주시청 안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이런 방향들이 있다면 2024년에는 또 여기에서 또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2020년대 경주시에서는 치유마을 조성 사업을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경주 내남 치유마을이라고 해서 치유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사업 목적이 농촌 관광마을, 치유 관광을 통해서 치유 관광객의 유입 확대를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사실 마을 전체에 1억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1억 든 것 중에서도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구, 측정 장비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성하는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그림 우측 상단에 하단에 보시면은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자기의 카페를 제공을 하겠다 하셔서 사비로 지으신 카페를 이 지우마을에 포함을 시켜 주셔서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농가별로 프로그램, 꽃차 체험이라던가 민화, 그리고 목침, 목공 체험까지 이렇게 하나의 마을 안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마을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우마을 조성 사업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사업이 조금 바뀌는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북형 클라인가르텐 이런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유 카페 조성 사업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에 경주시 장담이라고 원래 발효 음식을 하시는 분이 이 지유 카페 사업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받으셔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지유 카페 사업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추진 방향을 보시면 농촌 공간 및 농업 활동을 치유 서비스 산업화로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농촌이 가진 지유 자원을 활용한 지유 산업화로 새로운 모델 개발 이렇게 했는데, 농촌 자원 중에서 주로 음식을 가지고 치유로 활용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치유 카페는. 그래서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치유 효과들, 그리고 발효 음식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 그래서 굉장히 슬로우 푸드에 맞게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상자들에게 제공해서 회복을 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 지육 카페는 다양한 체험보다는 음식 체험 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농업 경영체나 법인 등 이렇게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기대 효과는 지역 치유 관광 활성화로 살고 싶은 농촌 실현 및 농가 소득 증대 되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농촌에 방문해서 그 카페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회복해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앞에서 제가 독일에서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작은 정원, 100평 미만의 작은 정원을 국가에서 그 개인에게 분양을 해주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채득해서 집에서 먹고 그리고 사회적 소통을 이루는 그런 공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가 아니라 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개인 농장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자체에 이 사업이 떨어지는데요. 위에 보면은 22년에는 의성과 봉화에서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농장들, 텃밭 규모의 농장들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원도 만들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던가 하우스, 관리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자체가 받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의 추진 방향을 한번 보면요. 지역의 인구 감소를 따른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도시민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인구 흐름의 촉진을 유발한다 그랬고요. 이렇게 체류하면서 자연에서 내가 치유농장처럼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회복해가는 그러한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몇 개 시군에서 이렇게 작은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선진국 독일이나 이런 사업들하고는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다는 건 자체가 농업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고, 그 다음에 농업 농촌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대상자들, 일반인들의 치유 목적까지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은 아니고 치유 정원인데, 앞에서 강의 내용 중에서 일반적으로 뭐 병원이라던가 뭐 학교 공간에서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 요양시설에서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방법들은 정원을 조성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휴식 공간이 있을 때는 그 공간에 방문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치유 정원은 그냥 외의 자료로 넣어봤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네바문의 정원이라고 해서 이 정원입니다. 그냥 벽화에, 이집트 벽화에 있는 정원인데,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에 이렇게 그려진 벽화인데요. 이 정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안에 연못이 있고, 그리고 꽃과 과일, 그리고 나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고대 3,500년 전에도 이러한 정원들을 가꾸고 휴식을 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이러한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심신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정원 공간에서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마련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경주 토부하르 치유 정원인데요. 이 토부하르는 앞에서 치유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고, 직접 꽃차도 체험하시고 만들기, 여러 가지 꽃에 관련되는 체험, 그리고 음료, 꽃 음료 등을 마시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데, 보면 이 농가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물론 카페도 개인이 사비로 지으셨고요. 이 정원도 계속 여기에 계속 시간과 경비를 투입하셔가지고 정말 이 카페에 방문했을 때 카페 공간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또 이 정원 공간도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계속 꾸미고 계십니다. 개인이 꾸미고 계시는 그런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이 도시뿐만이 아니라 시골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치유의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치유농업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소영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